수학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신뢰를 얻는 순간 무섭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는 저 친구는 잘할 거야. 굉장히 고마울 일이고 사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죠. 네. 근데 그 순간이 사실 안일해지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갔던 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으면 이렇게 근육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화돼요.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패턴을 들통나게 되면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관객들은 혹은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네. 더 이상의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팍 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신뢰를 얻은 순간에 더 다른 것에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된 물들은 어김없이 썩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신뢰를 얻었을 때 겁없이 도전한다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실패하면 성공해서 쌓아 올린 그런 공든 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전은 함부로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혼자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잘못했을 땐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 보니까 어느 날은 하루에 100개 가까이 결정을 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작은 예를 들면 이 배우가 검은 옷을 입을지 빨간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더 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게 별거 아닌 작은 것 검은 옷인가 빨간 옷인가일 것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나중에 굉장히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도전한다고 해서 그냥 저조차도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333 원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인접장르에 대한 다양한 공부들을 꾸준히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묻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솔직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영화를 찍었을 때인데 네네. 그동안 계속 공연만 했었으니까 굴로원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사실 두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난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해서 원동력을 준 거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2004년도에 졸업을 했었는데, 실은, 먹고 살기가 공연만 해서는 힘드니까 영화사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계속 꾸준히 써왔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 중에 몇 개가 괜찮다고 이제 그 인정을 받아서 2006년도에는 실제로 입봉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하기도 했죠. 네. 제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영화 산업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화가 잘 안 올라갈 때여가지고 저도 자초됐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작품들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영화를 올렸던 2010년까지 꽤 많은 영화사들과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신인 감독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듯이 현장에 가기 전까지 많은 작품들을 준비했다가 안 되고 준비했다가 안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공이 쌓여요. 저는 또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배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은 이미 공부가 좀 되어 있었던 거고 부족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죠.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은 스태프들, 훌륭한 PD님과 또 믿어주는 배우들하고 함께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단순히 하고 싶어서 도전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좀 도전부터 먼저 해라, 내지는 그냥 겁없이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장효정 연출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섣부른 도전보다는 계획된 도전을 해야지 성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도전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무모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333 원칙도 있고, 나름대로 근면 호기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게 다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아주 그렇게 무모하거나 혹은 실패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이 제구력을 높이는 거죠. 승률을 높이는? 네.
준비를 해서 제구력을 높이는 그 오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국뮤지컬 대상에서 상을 받았었어요. 그때가 네. 제가 29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렇죠. 그게 작품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또 비슷한 작품들, 큰 작품들이 많이 의뢰가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 거절하고 연극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사람이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번엔 이걸 할 것이다를 다 깨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장르의 규칙을 깨면서 또 다른 도전이었던 거예요. 네. 계획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패턴화된 것들을 그대로 내가 예를 들면 주크박스 뮤지컬을 최근에 성공시켰기 때문에 주크박스 뮤지컬을 할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 혹은 주크박스 뮤지컬이 의뢰가 들어오긴 하지만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스스로 견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장유종표 작품을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당장 이제 형제는 용감했다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 같은 경우는 공연하고는 굉장히 장르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점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네. 처음에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 코미디거든요. 휴먼 코미디인데 그것 같은 게 이제 로맨틱 코미디는 나름대로 장르적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그러니까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규칙이 있죠. 192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네. 근데 휴먼 코미디는 그 규칙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틀거리를 짜고 이러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작품은 또 다른 작품이 될 텐데 그건 제가 뭐라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많이 형식이 바뀌고 네. 준비하면서 좀 더 사람들도 만나면서 자극되면 또 이제 그 직진하던 것을 이렇게 우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저도 궁금해요. 네. 또 어떤 엉뚱한 작품이 탄생될지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공 비결을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특히 젊은 분들께 좀 도전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10년 후에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혹은 뭐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근데 그것보다는 10년 후의 계획을 쌓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의 계획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난 10년 후에 공연 연출가가 될 거야. 혹은 나는 10년 후에 아나운서가 될 거야. 근데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네. 그 10년 후를 위한 10년 동안의 계획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세워야 결국 10년 후엔 비슷하게 되어 있죠. 전 지금도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10년 후에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10년 후에 미국에서 공연을 올릴 거야. 장유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올려야지라고 하면 그걸 꿈만 꾸고 있으면 버킷리스트가 되죠. 네. 죽기 전에 뭐 할 거야라는. 예를 들면 난 죽기 전에 뭐 쇼팽을 칠 거야. 근데 피아노를 하나도 안 치고 있는데 죽기 전에 갑자기 쇼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쇼팽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처럼 게다가 꿈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에 가야지라고 한다면 뭐 어떤 친구가 공연 연출이 돼야지라고 한다면 그럼 공연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연출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공연 연출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강의를 듣든 이런 TV를 보든 계속적으로 관심을 호기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테고 또 필요하다면 학교를 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경험을 쌓아야 될 거고 이거를 10년 동안 어떻게 가야 될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결국은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장기적인 시선으로 오랜 준비를 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맞닿아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단기간의 성공, 그 뒤에는 천재적인 재능이 아닌 내공을 다져온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성공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